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주말 앞두고 기분 좋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고 또 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서 기분 좋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혹시 떨어진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응급 처치가 필요한데요. 저희 종목진단 119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삐오삐오 열심히 달려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진단 신청하는 방법은요. 먼저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전화 주셔야 저희가 달려갈 수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크게 상승 마감해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랑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 양시장 올라가서 굉장히 좋았고요. 보통 이제 월화수목 이렇게 사거래일 동안에 좀 분위기가 좋다가 금요일 날 돼서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월화수목 조금 지지분했었죠. 다른 나라들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 남들 올라가는데 우리만 하락하고 이렇게 4일을 보내다가 오늘 금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아침부터 외국인이 끌어주고 오후부터 기관들이 사주고 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조는 다음 주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바로 그 이슈 테마죠. 바로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어떻게 보면 일본의 좀 일방적인 공격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국회는 놀고 있죠. 법안은 지금 계속 둥둥 떠 있는 상태죠. 아무도 그런 것들 손에 쓰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여야와 대통령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일본 때문에 아베 때문에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처음에 체결할 때부터 좀 논란이 많았던 것들인데요. 요거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지금은 유지하지만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를 좀 이렇게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나왔어요. 뭐 공식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일부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지지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요. 이걸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누가 제일 좋을 것이냐? 바로 북한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렇죠? 한국과 일본이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위협에 이제 공조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쪽에서 이렇게 깨버리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주 좋은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판이 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한국과 일본 간의 싸움이었다가 미국이 개입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여기에 더 이상 손을 쓰진 않습니다. 오히려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다 보니까 사국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이슈는 어떻게 한마디로 어떤 뭐 정상회담 이런 걸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 이어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요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전력을 이란 쪽에 타겟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계속 싸우고 있죠. 서로 막 뭐 격추시키고 드론 격추시키고 막 그런 것들을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동아시아에서 일이 터졌는데 지금 전력을 분산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쪽은 진짜 동아시아는 놓아두고 이란 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평행선을 달리는 한 이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인 IT,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OLED, 소재 국산화 이런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만한 내용은요. 오늘 장에 있었던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움직임들이었어요. 뭐였었냐면은 보통 우리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장이 좀 안 좋을 때, 장 흐름이 안 좋을 때 보통 이제 뭐 암호화폐라든지 신규 상장주라든지 뭐 무슨 스펙 이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좀 대안 투자 종목들이 보통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곤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도 올라갔어요.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어젯밤부터 좀 올라갔죠? 그쪽 시세도 올라갔고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장 초반 개장 대비해서 올라가서 마무리가 됐어요. 보통 원달러 환율이랑 우리 코스피 증시랑은 반대로 가는 흐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 같은 좀 시장의 뉴페이스 종목들. 우리 증시에 2천여 개 종목이 있지만 그 종목들이 그다지 메리트가 없을 때 그때 보통 신규 상장주라든지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신규 상장주 이틀 전에 상장했던 종목인 플리토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7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시장은 물론 올라갔어요. 시장은 물론 상승을 했지만 하락장이 나왔을 때 강세를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오늘의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주 매수세들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잠잠하던 기관들이 오늘부터 매수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변 상황들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죠? 바닥에서 손바뀜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일단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께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방향은 시장의 메인 흐름을 따라가라. IT 쪽의 메인 흐름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그쪽에 종목 거래하다 보면은 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작은 수익들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수익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안 투자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입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 투자 종목들은 단기 관점으로, 장기 관점으로는 IT나 반도체 같은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 수혜주로 이렇게 편입시켜 놓으시면은 이번 여러분들 7월달 포트폴리오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 투자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많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일부 해지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들어가셔서 천천히 비중을 늘리는 것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오고 싶은데 매번 시장 분위기가 똑같아요. 지금 뭐 중국 소비주, 남북 경협주, 바이오 제약주, 그동안 쟁쟁하던 종목들이 다 잠들어 있죠. 이쪽에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의 메인은 어느 쪽인지 요거 생각하셔서 계전의 비중을 조절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 시황에 딱 맞는 종목들, 지금 투자할 만한 종목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밤 공개 방송까지 참여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한 종목 드릴 거고요. 거기서 전략까지도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다음 주까지는 상승 기조 이어갈 수 있지만 한일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대안 투자 종목들 주목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장기적으로는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한 IT와 반도체 종목들 주목해 보시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전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1899-0294번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장 이야기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시장 짚어주시는 동안 또 많은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뒷번호 0999님이십니다. JW 홀딩스를 7,82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최장암 조기 진단 특허로 상한가를 치고 그래도 더 오를 수 있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JW 홀딩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JW홀딩스가 뭐 때문에 올라갔죠? 바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바이오하고 제약주예요. 요즘에 바이오 제약주 분위기들은 좋아요. 좋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좋냐면 지금 이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다만
오늘이 바닥이라 그래서 내일 올라간다. 내일 모레 올라간다고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바닥을 만들고 횡보가 더 길어지다가 두세 달 뒤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이건 최악의 상황이 돼서 진짜 막 이쪽 분위기 안 좋아진다면은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가격은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현재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흐름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 중에서 바이오나 제약 업종을 뭐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쳐놨으니까 거의 다 고점에 물려 계실 거고 그런 상황들인데 요즘에 점점 하나둘씩 좋은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 튀어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살아나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시장의 메인 트렌드가 돼가지고 막 대박 난다, 바이오주 사면은 대박 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물렸던 분들이 시세만 나오면 탈출하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는 테마가 바로 바이오 제약 업종이에요. 마찬가지로 JW홀딩스에서 호재가 나왔어요. 굉장히 좀 드문 호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종목은 다행히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게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수요일 날 그 모든 상승세가 종결돼서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이거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뭐 2만 주, 3만 주 뭐 그 정도? 그죠? 거래량 자체가 거의 많이 안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말씀하신 호재가 나오면서 그날 거래 실린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주가가 바닥에서 뭐 한 20, 30%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일단. 근데 다음날 그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뭐 작용과 반작용 이런 걸로 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하락하는 그 하락폭이 크면 안 되고요. 거래량도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보다 더 커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중간에 탑승한 사람도 중간에 차익 실현을 했고요. 차익 실현을 했고 그 전에 요 바닥에서 장기간 물려있던 분들도 다 거기다 판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예요? 7,820원이면은 시세의 꼭지에서 전형적인 상투에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트를 길게 봐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요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장기 투자 관점이에요. 정말 길게 봤을 때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내년, 내후년에 10,000원 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거든요. 당장은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반도체 IT. 그쪽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 테마는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올라갈 때 사셨다. 그리고 비중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혹시 몰빵 100% 들어가셨다.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전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계시는 그런 매매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계시는 거고요. 부디 비중이 작기를 바라겠고 지금 이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 일수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죠? 코오롱 생명과학의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관련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사건들이 무난하게 잘 풀려서 바이오나 제약 업종에 좀 이렇게 사람들의 신뢰가 돌아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대장격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게 IT 반도체인데 IT 반도체의 대장이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지금 이 두 종목 차트 어떻습니까?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이 추세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결과가 되면은 시장에 살 게 없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바이오주가 오히려 단기 급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실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대한 손실을 줄인 상태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실 거라면은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6,620원이에요. 그죠? 오늘 종가가.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가려면 정말 한참 남았는데 저는 일단 주가가 7,000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6,620원인데 여기서는 더 밀리면 안 됩니다. 손절가 6,600원 잡으시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던가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그냥 나는 없는 돈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하신다면은 그냥 가져가시고요. 본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그래도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6,6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도하셔가지고 저는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드린 가격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부터는 올라갔을 때 사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JW 홀딩스 7,000원 이상 올라가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6,600원 손절가 설정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그 다음 날 하락이 크고 거래량이 많으면 그 종목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그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486님이신데요. 전문가님 꼭 부탁드려요. SFA 반도체 2,850원에 60%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2,675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지금 손실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자, SFA 반도체는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 회사예요. 그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고 우량주고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다면 그 좋은 내용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이 그동안 장기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냉각이 좀 돼가지고 좀 쉬어가는, 잠깐 엔진을 좀 식히는 그런 시점이고 이 냉각기가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근데 이 회사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번 괜찮은 선택이에요. 정말 최상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차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지금 주가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뭐 아무리 그러더라도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는 아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왠지 이 종목이 이번 달에 7월 달 들어가지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올라갈 때 샀는데 못 팔았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요. 제 생각에 그것보다 내려가는 거 보고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좀 보여지냐면 지금 이 종목이 현재 오늘 종가 2,675원에 종가 매수를 샀다면은 오히려 단타로 이거는 빠져나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목표가를 얼마나 보시냐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2,850원까지 목표가 잡아놓고 단타로 대응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주가가 반도체주가 많이 올라가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잘 못 가요, 지금. 오히려 이 종목뿐 아니라 이미 2배, 3배 올라간 종목들이 쉬고 있는데 자, 제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제 화살표들이 많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 위로 표시를 해놓은 구간인데 그 당시 가격이 1,300원대였어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6월 달에 3,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배가 조금 모자란 순간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좀 그동안에 많이 샀던 사람들도 차익 실현하고 싶고, 그죠? 물렸던 분들도 아, 내가 너무 비싸게 샀구나. 그래가지고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시점들인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시기니까 이 종목은 다음 주 한 월, 화, 수 정도 3거래일 안에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3거래일 안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이 종목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 매수로 들어가셨으면은 약간 이거는 승부수를 띄우신 거예요. 근데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하락하는 종목인데 여기다 승부수를 띄우시면은 어떡합니까? 그죠?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에 승부수를 띄우셔야 되는데 고점에서 내려가는 거는 철저하게 단기로만 대응하시는 거예요. 짧게.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일단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 매수하신 가격을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2,850원까지 올라가면 판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계시고 주가는 여기서 더 밀릴 자리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에 손절을 꼭 해야 된다면 전 2,600원 이탈시 2,600원은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싶고 위쪽으로는 2,850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음 주가 돼서 이제 7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각종 IT 반도체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잠정 실적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정 실적이 나오고 나서 IT 관련주의 흐름을 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기대치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대치는 바닥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기대 안 하고 있는데 조금만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는 되게 좋다, 서프라이즈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기대치가 낮은데 안 좋게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래 뭐 안 좋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가를 목표가, 아래쪽으로는 2,600원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실적 발표 시까지 본다면 저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장기 전략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SFA 반도체 단기와 장기적인 전략 주셨고요. 계속해서 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327님이신데요. 펜오션 매수가 4,465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펜오션 오늘 5,01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일단 펜오션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던데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펜오션의 주가를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은 정말 앞으로 이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관문을 이제 막 넘어선 순간, 아니면 벽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가 되면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일단 펜오션 지금 수익 중이신 거는 매수를 잘하셨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일단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간의 거래 상황을 좀 보니까 현재 오늘 종가가 5,010원이거든요. 시간의 거래 상황을 보니까 5,030원까지 좀 조금이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주가가 지금 이게 제가 주봉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2017년도 9월 달에 6,800원짜리 주식이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쭉 내려와서 올해 한 3월 달 정도부터 저점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추세를 돌려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지금 현재 이 종목의 매물대를 측정을 해보면은 작년에 한 가을 정도에 있었던 가격, 한 5,000원, 200원, 5,300원 요 정도가 지금은 매물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5,000원인데 5,200~300원 가면은 매물대에 걸려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꽤 됐단 말이에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금 1년 좀 안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샀던 사람들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5,0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펜오션은 답을 좀 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정도가 이틀 정도만 보세요. 이틀 정도만 보시고 주가가 5,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일단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줄이세요. 5,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절반을 줄이시고 나머지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화요일 날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든지, 빠졌다가 회복을 못한다든지, 그럼 전량 매도. 이거는 손실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절대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셔야 되는 구간이니까 조금밖에 수익을 못 내더라도 수익 구간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5,000원 잘 지키고 위쪽으로 계속 가는데요 라고 하면은 예상하는 목표가 5,500원 정도까지. 근데 5,500원대 물량이 또 많이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480원, 90원 이 정도까지, 5,500원 약간 근처 아래쪽까지 보시면 되니까 일단 5,000원이라는 가격이 지켜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5,500원 근처까지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000원을 다음 주 기다렸는데 회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반매도, 그리고 화요일까지 못 지키면 전량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펜오션 다음 주 5,000원을 지키는지가 중요하다. 5,000원을 지키면 5,500원까지 갈 수 있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5,000원을 못 지키게 되면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26님이신데요. 제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매수를 한 건지 상담 부탁드려요. 링크 제네시스 30%에 1,300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링크 제니시스 특히 오늘장에서 10% 이상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힘이 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링크 제니시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오늘 흐름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IT가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을 다 통틀어 가지고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바닥에서 고개만 들고 있는 종목들, 이제 막 가려고 시작하는 종목들이 한 4, 50개 정도가 널려 있어요. 근데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지고 기업 분석을 해야지 나오는 것이고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줄줄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미 다 올라갔어요. 제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이나 1월 달에도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 방송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올해는 반도체주가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한 파동이 지금 6, 7월 달에 와서 끝나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링크 제네시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링크 제네시스는 어떤 종목이냐면 삼성이 반도체에 30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올해 나왔었죠. 그거에 수혜되는 종목으로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작년 저점 한번 만들고 올해 6월 달, 5월 달에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5천 원짜리 주식이 불과 한 달 만에 12,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한 달 만에 2배 이상 올라갔으면은 진짜 많이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종목 찾기 힘듭니다. 이상한 막 테마주 이런 거 말고, 막 소형주 말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들어갔을 가격에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손절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만약에 빠질 때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오늘처럼 올라갈 때 팔고 나오셨어야 돼요. 손실이 좀 있으시더라도. 만약에 오늘 올라갈 때 잡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깊이 볼 것도 없고요. 현재 구간에서 오늘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수급 차트인데요. 수급창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만 샀어요. 이번 주 들어가지고 월화수목 다 팔았는데 오늘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은 오늘 대량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사모펀드에서도 팔았어요.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남들 다 차익 실현하던데 못 파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만약에 다음 주에 분위기가 좋다면 한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10,000원 근처. 한 9,900원, 10,000원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10,000원 근처까지 올라간다면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9,000원 손절가 드릴 테니까요. 9,000원 손절 깨지면 10,000원 손절 매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10,000원쯤에서 매도.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 다음 주에 반등 나온다면 10,000원에서 정리하시고 손절가는 9,000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뒷번호 3042님이신데요. 적풍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현대공업 3,500원에 50%입니다. 한 달 전쯤 3,700원대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유효할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현대공업 기억나시나요? 아직까지 그 전략 유효할까요? 자, 이 종목을 딱 보시면은 이제 어떤 종목인지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현대공업이 요즘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반도체주, 뭐 IT 또 혹은 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뭐 일제 불매 운동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시장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힘든 시장이에요. 그죠? 이런 이슈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누가?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공업은 지금 주가가 5월달 제외 6월달하고 7월달의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장의 무관심 속에서 제자리만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면 그렇게 보이죠?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잠깐, 네, 보시면은 시세 한번 크게 났다가 밀려가지고 6월달, 7월달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종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방 구간은 지난번에 봤던 대로 3,700원 정도, 잘 간다면 4,000원 여기까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IT 반도체의 흐름이 조금 꺾여야 그때 좀 시야가 좀 분산돼서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급등할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마음을 여유 있게 갖고 보유하셔야 됩니다. 비중 50%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좀이 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뭐 위험한 구간에서 사신 건 아니에요. 4,000원대 위에 사신 분들은 위험하게 사신 거예요. 그분들은 솔직히 좀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3,500원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보유하기 지루하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거 제가 볼 때는 2, 3주 안에 한번 본전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 싶으시면은 본전에서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면은 3,700원 더 장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00원까지 보고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3,700원에서 4,000원까지는 무난히 단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탄력을 확실히 받으려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은 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남전자예요. 아남전자요. 네, 매수가와 네. 비중은요? 2,605원에 30%.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요. 아, 지난주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내려갔다가 조금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향후에 더 갈 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남전자 잘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요. 네네. 2,590원하고 또 추가로 네네. 2,605원에 10% 더 샀어요. 두 번 이렇게 나눠 사신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는 이슈가 뭐 인공지능이나 저기 뭐 차량용 뭐 그런 뭐 커넥티드 카라든지 막 이런 신기술 쪽으로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멀리 보시면. 혹시 우리 청자님께서는 요거 단기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장기 투자로 들어가신 건가요? 중기예요. 중기 정도로 그러면 한 두세 달 정도 보시는 건가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종목 차트 한번 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2,600원대 있으신 거면은 굉장히 싸게 사신 거예요.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이냐면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누가 사고 파는지를 보시는데 아마 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것들? 예. 그죠? 보시면 어때요? 요즘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그죠? 사더라고요. 개인들은 다 팔고 외국인 기관들만 맨날 사고 있어요. 예. 근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 기관들은 사긴 사는데 막 위로 이렇게 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개인 손절하는 거 받아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외국인 기관들 매집 단가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이나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종목이 지난 5월 달에 시세를 많이 내가지고 그런지 요즘에는 관심이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게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인데 곧 올라갈 겁니다. 저는 곧 충분히 갈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대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물대가 한번 걸릴 만한 구간대가 있는데 그 가격이 3,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달에 3,000원 넘어가려고 막 여기 돌파 나올 때 3,100원, 200원 예. 요때 그때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고기가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달, 세 달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네, 제가 볼 때는 2,000원 뭐 3,400원까지는 조금 더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두 달, 세 달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좀 가져갔다가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 반등 나올 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3,000원대 조금 넘겨서 3,000원에서 한 3,100원, 3,200원 그쯤 구간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시는 걸로 전략 드리겠고 아래쪽으로는 조금 더 밀린다면 한 2,300원 정도 현재가보다 조금 내려올 수 그렇게 있으니까 되면 한 20% 정도 또 추가하려고 그러는데요. 추가 매수는 하지는 마세요. 그래요? 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의 단가는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매수가 이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여력을 저는 차라리 좀 더 강력한 다른 테마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 회복되는 것만 보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3천에 한 절반 매도하고 네네. 절반은 더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괜찮아요. 3,200원 때까지.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기간이 일단 예. 두세 달 정도면은 지금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막 그 일본 얘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또 금방 또 사그라들거든요, 우리나라 예. 그 흐름들이 또 보면은. 그래서 그때쯤 되면 또 새로운 테마들이 움직일 때 되니까 아마 요 아남전자가 그때 좀 이렇게 딱 떠오를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3,000원부터 매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가져가시고요.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바랍니다. 예. 네. 네, 아남전자 3,000원대 초반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은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이어지는 오늘 온라인 방송이 있잖아요. 지금 종목 진단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종목을 공개하시겠다고요? 네, 요즘에는 정말 저도 이렇게 선취매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지금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는 미래차 관련주,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제가 요 방송을 통해서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에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많이 드렸어요. 그 시간 지나면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취매 하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강한 테마가 명확하기 때문에 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다음 주 정도, 그죠? 다음 주까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 경제 침략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요거에 수혜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반도체주 중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 왜 많이 올라간 걸 사셨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야간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주를 찾고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야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숨겨진 수혜주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종목진단 119 글자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전문가 얼굴 보이고 그 밑에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뒷번호 1442님이십니다. 대원전선 2,955원에 50%입니다. 정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대원전선 1,285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거의 지금 반토막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전선이 작년에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많이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서 어느 세월에 이 종목이 회복이 될지 좀 사실 기약이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 주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상황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미 뭐 아실 거예요.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이 비싸게 샀구나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아직도 상황 분석 안 되시면 안 되고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샀구나. 이거는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안 하시려면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볼 때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종목이 당장 다음 주나 뭐 내일 올라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지금 그냥 사놓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은 나중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대원전선은 무슨 종목이냐? 뭐 하는 종목이냐?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광케이블이나 통신선 같은 걸 만드는 회사래요. 그리고 자동차용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2018년도까지는 좋았는데 2018년도 4분기 마지막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올해 들어서 1분기 실적은 양호하게로 흑자가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에 테마주, 저때 뭐 때문에 올라가려면 남북경협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때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 뒤로 북한과의 진전이 없다 보니까 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봤자 지금 이런 추세. 지금 이렇게 제 대충 선을 그어보면은 이 방향성을 극복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좀 힘들어하고 계시겠지만 이 종목이 좀 더 저는 기다리셔서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는 자리지 파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느냐? 일단 한 1,800원 정도, 1,800원에서 1,9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일단 저는 반등이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쯤 되면은 분할 매도 하셔서 좀 손실을 줄인 상태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서프라이즈한 순간에 갑자기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고 뭐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뭐 남북 간의 어떤 교류가 뭔가 뚫리거나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거 말고는 반등 나올 만한 이슈가 실적이 엄청 대박이 난다든지 이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를 예상한다면은 다시 예전에 매수했던 가격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1,8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하셔서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1,8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인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동진 세미캠이요. 동진 세미캠이요. 매수가와 네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17,100원이고요. 네. 비중 30%예요. 네. 시청자님 지금 좀 연령대가 낮아 보이시는데 20대이신가요? 아니요, 30대입니다. 20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종목이 좀 떨어져서 네, 그렇죠. 네. 네, 30대 목소리가 되지 하려고 않도록. 들어갔다가 네. 네, 물려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려가지고 네네. 너무 고점에 잡으신 게 아닌가 지금 고민이 네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네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동구바이오제약이 좀 내려갈 때 사셨네요, 그래도. 이거 동진 세미캠. 동지세미캠. 제가 네네네. 잘못 들었어요. 동지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지세미캠 최근까지 주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오늘은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이게 반등이 나올까 싶어서 사실 네네. 단타 목줄 들어갔다가 이게 물려가지고 좀 놀래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타이밍은 언제였냐면은 오늘 종가로 사는 게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장중에 밀렸다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잘 마무리가 돼서 생각해요. 그 오늘 산 사람들은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지금 제 가격에. 그렇죠. 딱 그쯤 가면 이제 정리하는 게 제일 네. 좋아요. 그래서 아, 일단 제가 시간의 거래 상황을 좀 볼게요. 네네. 요즘에 뭐 IT나 이쪽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근데 오늘 시간의 거래 상황은 약간 밀려 있어요. 조금 밀려 있는 걸로 봐서 뭐 근데 거래량이나 이런 게 막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준들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고 아까 이제 그 반도체주 몇 개 좀 봤습니다만은 네.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투매가 나와서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도 안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처음에 그 7월 달 초에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G20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에서 사건을 터뜨렸잖아요. 네네. 그때 1차로 이야기가 나온 게 후성하고 동지세미캠이 수혜주다 네네. 나와가지고 약간 원조격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네. 반면에 후성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리는 걸로 보여가지고 네네. 저는 이게 더 힘이 좋은가 싶어서 사실 이걸 냈거든요. 근데 둘 다 시가총액도 네. 굉장히 크고요.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8천억이라서 네네. 그렇게 막 가벼운 종목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단 지금 요 관심이 좀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 나오면은 그때 어쨌든 저는 짧게 팔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오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시장에 그래도 외국인 기관들도 많이 사주고 이 종목은 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샀더라고요. 네네. 네, 매수세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힘이라면은 나쁠 거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혹시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이면 매도 네. 물량이 많이 나온 건가요? 아니요, 오늘 거래량은 평소 대비해서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오늘 저가에서 끌어올린 게 좀 저는 의미를 네. 좀 두고 싶어요. 오늘 바닥에서 한 5% 정도를 올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보여서 지금 여기 보시면 17,000원대 위에서는 계속 못 올라가요. 네. 월화수목해서 계속 17,000원대 위를 이렇게 막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위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위쪽으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매수가 17,000원 근처까지 보시는 걸로 하고 거기서 네. 일단 빠져나오시는 걸로 하고요. 네네. 만약에 동지세미캠이 다음 주 한 2, 3일 정도 보시고요. 한 네. 뭐 수요일 정도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그 네. 한까지 기다렸는데 17,000원 돌파 못했다. 그러면은 일단 보유하신 물량을 좀 줄여주세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손절가는 한 얼마 정도 하면 네, 될까요? 그래서 손절은 제가 볼 때는 한 15,400원 정도 조금 네. 이거는 이제 더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로 드릴 테니까 좀 네. 손실이 있더라도 좀 정리하시고 나중에 좀 저가에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기회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이렇게 단기로만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네. 네, 동진세미캠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볼 수가 없는 문자인데요. 뒷번호 8225님이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동구바이오제약 21,300원에 40%입니다.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여러 번 문자 보내주셨고 어제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빨리 보내주셔야 저희가 상담 일찍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종목진단 119 10시에 시작이니까요. 선착순으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자, 이 동구바이오제약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바이오 제약 업종에다가 플러스 화장품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물론 많이 내려온 게 사실이에요. 작년 2월 달에 5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1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1,000원이라는 가격은 물론 지금 손실은 좀 있으시겠지만 이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에요. 전국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보다 더 비싸게 사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만 원 이하에서 모아가신 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보는 종목인데 일단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크시기 때문에 좀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동구바이오 제약에 호재가 하나 있다면 실적이에요. 올해 1분기 실적만으로 작년 연간 실적의 절반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저는 첫 번째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고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11월 달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을 정도부터 화장품 주는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 장기간 보유하시면 좋은 수익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또 끝 마치기 전에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 주 제가 오늘 세 번째 출연하는 날인데요. 전략이 항상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같은 종목들만 올라가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다음 주를 보고 있는 그 예상 종목 순위 중에 가장 1순위 종목들은 여전히 IT입니다. IT고요. 그중에 소재 국산화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눌림목이면 사야 되고요. 올라갔으면 팔아야 되고요. 아직 안 올라갔으면은 당연히 사야죠. 이런 구간은 계속 보고 있고 사실 IT나 반도체가 연초부터 좋았어야 돼요. 근데 그 종목들이 좀 시기를 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떠오르면서 그때 못 갔던 것까지 갑자기 튀어오르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실제 재방송 듣고서 연초부터 사셨던 분들은 이미 지금 수익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만한 내용들은 이번 이제 월말로 가게 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꼭 지금 미리 점검 좀 하신 다음에 요것도 결정하셔야 되니까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은 요 방송 통해서 꼭 문의 꼭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진단 119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장거리로 외출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